우리는 지난 3년 전부터 거대한 경제적 기만 속에 살았습니다.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고 전 세계 공급망이 비명을 지르며 40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이 닥쳤을 때 주류 경제학자들과 정부는 이것을 일시적인 비용 상승 충격이라 정의했습니다. 금리를 올리고 고통을 조금만 인내하면 다시 우리가 누렸던 저물가와 저금리의 풍요로운 시대로 회복될 것이라는 희망 고문이 시작된 시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2022년 그 공포의 서막으로부터 3년이 흐른 2025년 현재 우리가 마주한 성적표는 어떻습니까? 터널을 지나면 따뜻한 햇살이 비칠 것이라 믿으며 고금리의 가시밭길을 견뎌온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물가는 잡히지 않고 성장의 엔진만 꺼져버린 기형적인 경제 생태계입니다. 지표상의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었다는 정부의 발표가 무색하게 여러분의 식탁과 통장은 이미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파괴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기 불황이 아닙니다. 지난 수십 년간 대한민국을 지탱해온 성장 공식이 완전히 소멸하고 고물가가 상수가 되어버린 구조적 몰락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결론부터 명확히 하겠습니다. 이제 버티면 나아질 것이라는 막연한 낙관은 당신의 가게를 파멸로 이끄는 가장 위험한 독약입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한 것은 성장이 거세된 채 물가만 치솟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전형적인 초기 증상이며 이는 여러분이 평생 쌓아온 화폐 가치를 쓰레기로 만들고 노동의 가치를 무의미하게 만들 것입니다. 국가도 기업도 당신의 노후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모든 자산 포트폴리오를 공격에서 생존으로 재편하고 화폐 가치의 하락을 방어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어선을 구축하십시오. 이것이 이 잔인한 경제적 빙하기를 건너갈 수 있는 유일한 생존 매뉴얼입니다. 저는 생존의 경제학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야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이 숫자들을 하나씩 해부해 봅시다. 이 수치들은 단순한 지표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실시간으로 약탈하고 있는 범죄 현장의 기록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직시해야 할 숫자는 환율 1,400원이라는 고착화된 고원 현상입니다. 많은 전문가는 미국이 금리를 내리면 환율이 안정될 것이라고 말하며 여러분을 안심시킵니다. 하지만 미안하게도 그것은 시장의 본질을 가리는 기만입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나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도 환율은 1,400원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고환율은 일시적인 외부 충격에 의한 발작이었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우리 기업의 수출 가격 경쟁력이 생기고 그로 인해 달러가 다시 국내로 유입되며 환율이 정상화되는 자정작용이 작동했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환율이 3년째 1,400원대라는 공포의 수치 근처에서 내려올 기미를 보이지 않는데도 우리의 무역 수지는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대한민국 경제의 엔진인 제조업과 수출이 구조적 한계에 부딪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해외에서 사오는 에너지와 식자재 가격은 3년 내내 고점에서 고정되어 있는데 정작 물건을 팔아 벌어들이는 달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환율이 물가를 때리고 그 물가가 다시 여러분의 가계부를 파괴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이제는 끊을 수 없는 만성 질환이 된 것입니다. IMF 당시의 평균 환율이 1,399원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국가 부도 위기의 숫자가 이제는 우리의 새로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데이터는 1%대라는 참혹한 잠재 성장률입니다. 경제 성장률은 한 나라의 활력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이제 모든 자본과 노동을 다 쏟아부어도 1% 성장조차 버거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저출산과 고령화는 노동시장의 역동성을 죽였고 기업들은 규제와 고비용을 피해 해외로 탈출하고 있습니다. 성장이 멈춘 상태에서 물가만 오르는 상황, 이것이 바로 제가 오늘 여러분께 경고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정체입니다. 성장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의 연봉이나 사업 소득이 늘어날 가능성이 0에 수렴한다는 뜻입니다. 반면 물가는 매년 3%에서 5%씩 치솟고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여러분의 실질 구매력은 매년 3% 이상씩 강제로 삭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10년 뒤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통장에 찍힌 1억 원의 가치는 10년 뒤면 반토막이 날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화폐의 가치가 쓰레기가 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여기서 가장 잔인한 데이터의 정점이 등장합니다. 바로 1900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입니다. 전 세계에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 그것이 대한민국이 가진 부끄러운 민낯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시대에 이 부채는 여러분의 생존을 결정지을 단두대의 칼날이 됩니다.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의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물가를 잡으려면 금리를 올려야 합니다. 하지만 금리를 올리면 1900조 원의 빚을 진 영끌족과 자영업자들이 연쇄 파산합니다. 그렇다고 경기를 살리려 금리를 내리면 환율이 1,500원, 1,600원으로 치솟으며 수입 물가가 폭발해 서민들이 굶주리게 됩니다. 국가가 손을 쓸 수 없는 외통수에 걸린 것입니다. 결국 정부는 시스템의 붕괴를 막기 위해 점진적인 고통의 전가를 선택할 것입니다. 금리를 어설프게 유지하면서 고물가를 방치하고 그 대가를 평범한 근로자와 예금자들의 자산 가치 하락으로 치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정부는 여러분을 책임지지 않는다고 말하는 근거입니다. 그들은 시스템을 살리기 위해 여러분의 지갑을 제물로 바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환율 1,400원, 성장률 1%, 가계부채 1,900조 원. 이 세 가지 숫자가 결합하여 만들어내는 결과값은 단 하나, 대중의 가난입니다. 2022년에 시작된 이 비극은 고작 3년 만에 끝날 소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경제의 체질이 바뀌는 거대한 지각 변동의 시작입니다. 조금만 버티면 나아지겠지라는 생각은 버리십시오. 칠판 위에 새겨진 이 숫자들은 봄이 오지 않을 것임을, 우리는 이제 막 시작된 긴 빙하기를 대비해야 함을 차갑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차가운 숫자들의 나열이 여러분의 삶과 동떨어진 이야기처럼 들리십니까? 미안하지만 이 숫자들은 이미 여러분의 식탁 위에 올라온 고기 한 점, 여러분의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대출 이자, 그리고 여러분이 꿈꾸던 은퇴 후의 풍경을 잔인하게 난도질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거시적인 수치들이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을 어떻게 파괴하는지 그 실질적인 공포의 영역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겪어온 인플레이션이 몸에 열이 나는 고열이라면 지금 우리가 마주한 스태그플레이션은 굶주린 상태에서 걸리는 폐렴입니다. 고열은 뜨겁고 고통스럽지만 몸에 에너지가 남아있다면 견딜 수 있습니다. 물가가 올라도 경기가 좋아서 내 소득이 더 빨리 늘어난다면 그것은 감당할 수 있는 성장의 진통입니다. 하지만 스태그플레이션은 다릅니다. 몸은 물가라는 고열에 시달리는데 정작 기운을 차릴 영양분인 소득은 공급되지 않습니다. 에너지는 고갈되었는데 열은 내려가지 않는 상태, 즉 서서히 숨이 막혀 죽어가는 과정이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이 서민을 죽이는 방식입니다. 여러분의 월급 명세서를 냉정하게 들여다보십시오. 지난 3년 전과 비교해 여러분의 연봉은 얼마나 올랐습니까? 정부가 발표하는 물가 상승률 수치만큼이라도 올랐습니까? 만약 물가가 5% 올랐는데 여러분의 급여가 3% 올랐다면 여러분은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도 매달 실질적으로 2%의 소득을 약탈당한 것입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가장 잔인한 세금입니다. 정부가 고지서를 보내지는 않지만 여러분의 노동 가치를 시장이 강제로 깎아내리고 있는 것이죠. 3년 전에는 10만 원을 들고 마트에 가면 카트를 제법 채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필수 식자재 몇 가지만 담아도 10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소득은 정체되었는데 생존 비용만 치솟는 이 기괴한 연금술 속에서 여러분은 성실하게 일할수록 더 빠른 속도로 가난해지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자산의 배신입니다. 대한민국 서민들에게 가장 큰 자산은 부동산입니다.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물가가 오르는 만큼 집값도 함께 올라주며 일종의 방어막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스태그플레이션 시대에는 이 공식이 처참하게 깨집니다. 성장이 멈췄기 때문에 집을 사줄 세력의 소득은 줄어들고
고금리라는 하중은 부동산 시장에 숨통을 조입니다. 집값은 정체되거나 하락하는데 종부세, 취득세, 그리고 각종 관리비와 수리비, 같은 유지 비용은 물가를 따라 치솟습니다. 자산 가치는 줄어드는데 지출은 늘어나는 이중고, 이것이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이 설계한 가장 비참한 함정입니다. 여러분이 믿어 의심치 않았던 부동산 불패의 신화가 이 지독한 기후변화 앞에서는 속절없이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노후를 생각해 보십시오. 국민연금이 여러분의 마지막을 지켜줄 것이라 믿습니까? 미안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시대의 연금은 여러분의 생존을 담보하지 못합니다. 물가가 매년 5%씩 오르는 상황에서 20년 뒤에 받는 연금액의 실질 가치가 얼마나 될지 계산해 보셨습니까? 지금의 200만 원이 20년 뒤에는 지금의 100만 원, 아니 그 이하의 가치밖에 가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화폐 가치가 사멸하는 시대에 확정된 미래 금액을 기다리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정부는 기금이 고갈되지 않는다고 강변하겠지만 정작 그 돈으로 쌀 한 가마니도 사지 못하는 상황이 온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비유를 하나 더 들어보죠. 여러분은 지금 구멍난 배를 타고 거친 파도를 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파도는 배를 흔들지만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구멍은 배를 밑바닥부터 가라앉게 만듭니다. 열심히 노를 저어 앞으로 나가려 해도, 즉 노동을 통해 소득을 벌려 해도 구멍을 통해 들어오는 물가 상승과 이자 비용이라는 물이 더 빠르게 배를 채웁니다. 이때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더 빨리 노를 젓는 것이 아니라 배에 실린 무거운 짐을 버리고 구멍을 막는 것입니다. 체면이라는 짐, 과시라는 짐,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부채라는 짐을 과감히 바다에 던져야만 침몰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여러분의 가난을 동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여러분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길 것입니다. 물가를 잡으려니 경기가 죽고, 경기를 살리려니 물가가 폭발하는 이 외통수 상황에서 국가는 결코 여러분의 편에 서지 않습니다. 국가는 거대 기업과 금융 시스템의 붕괴를 막는 데 급급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의 고통은 오롯이 아무런 대비도 하지 않은 개인들이 짊어지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여러분의 노후를 책임지지 않는다는 제 말이 이제는 뼈저리게 다가오십니까? 각자 도생입니다. 이 네 글자가 여러분의 머릿속에 박혀야 합니다. 2022년에 시작된 이 지독한 스태그플레이션의 전조 현상이 지난 3년 동안 우리 삶의 모든 근간을 갉아먹었습니다. 뉴스에서 나오는 낙관적인 전망에 속아 황금 같은 준비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터널 밖은 햇살이 아니라 차가운 황야입니다. 성실함이 배신당하고 저축이 가난의 지름길이 되는 이 뒤집힌 세상을 살아남기 위해선 평범한 경제 상식을 모두 버리고 가장 보수적이고 차가운 생존 전략을 구축해야 합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냉장고를 열어보시고 여러분의 대출 이자 내역을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은퇴 후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 풍경이 서늘하게 느껴진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마주한 진실입니다. 공포를 느끼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진짜 위험한 것은 벼랑 끝에 서 있으면서도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웃고 있는 무지함입니다. 현실은 비관적이지만 이 비관을 직시하는 사람만이 다음 페이지를 넘길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지난 3년의 시간을 일시적인 진통으로 믿고 계속해서 낙관에 베팅할 것인지, 아니면 이제 막 시작된 거대한 빙하기를 인정하고 생존을 위한 투쟁을 시작할 것인지 말입니다. 2022년에 충격이 던진 불씨는 꺼진 것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체질이라는 숲 전체를 태우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께 몇 가지 질문을 던지며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자산은 과연 10년 뒤에도 지금의 가치를 보존해 줄 수 있을까요? 만약 환율 1,400원이 일시적인 발작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표준, 즉 뉴노멀이 된다면 여러분의 노후 계획은 무사할 수 있겠습니까? 성장이 멈추고 물가만 오르는 이 기괴한 세상에서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노동의 대가가 5년 뒤에도 가족의 식탁을 지켜줄 수 있을지 냉정하게 자문해 보십시오.
많은 이들이 정답을 찾으려 합니다. 어떤 종목을 사야 할지, 어떤 아파트를 눈여겨봐야 할지 말입니다. 하지만 미안하게도 스태그플레이션 시대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오직 오답을 피하는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을 뿐입니다. 무리한 부채로 희망을 사는 행위, 국가가 나를 구제할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 그리고 내일은 오늘보다 나을 것이라는 근거 없는 낙관. 이 세 가지만 피하더라도 여러분은 하위 90%의 몰락에서는 벗어날 수 있을 겁니다. 정부는 시스템을 지키기 위해 여러분의 지갑을 제물로 바칠 준비가 되어 있고, 시장은 무지한 자의 절규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결국 답은 여러분의 차가운 머릿속에 있습니다. 오늘 제가 던진 이 불편한 질문들이 여러분의 밤잠을 설치게 한다면 차라리 다행입니다. 그 불안감이 여러분을 깨어있게 만들고 결국 여러분을 살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작은 결론은 이것입니다. 대단한 승리를 꿈꾸지 마십시오. 이 잔인한 경제적 해일 속에서 침몰하지 않고 끝까지 떠 있는 것, 그것이 이 시대에 허락된 최고의 성공입니다. 남들이 수익률을 쫓을 때 여러분은 생존율을 계산하십시오. 화려한 장밋빛 미래가 아닌 가장 보수적이고 차가운 생존의 길을 선택하십시오. 살아남으십시오. 그것만이 우리가 이 불공평한 시장에 할 수 있는 유일한 복수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빙하기 속에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쥐고 있어야 할 실질 자산의 정체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준비된 자에게만 허락된 내일을 위해 오늘부터 냉철해지십시오. 지금까지 생존의 경제학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